네, 매직 블렛을 향한 여정 어댑티브 T셀 테라피를 발표할 첨단 융합학부 2호학번 김세현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작년 2학기에 2학년 전공 선택 과목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류를 구하는 혁신 신약 그거를 미리 들었는데 그때 뭐 주제를 정해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되게 인상 깊게 제가 탐구했던 내용이 어댑티브 T셀 테라피라서 이거를 소개해 드리고자 이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직 블렛이 뭔지를 우선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매독이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장면인데, 과거에 매독이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수은 연고를 온몸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엄청 뜨거운 방에 가둔 다음에, 완전 찐다고 표현을 해야 되죠. 거의 한 3주 동안 쪄서 이 사람들이 매독이 치료될 때까지 치료하는 방식인데, 그럼 당연히 쓰은 연고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매독이 치료돼서 나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약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정상세포랑 질환세포를 구분하지 못한 채로 전반적인 세포의 독성을 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매독 세포가 죽을 때까지 기도 메타로 이렇게 모든 세포에 독성을 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폴 에렐리라는 사람이 되게 선구자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특정 세포만 물들이는 염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러면 특정 세포만 공격하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매직 블렛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데 매직 블렛은 정상 세포는 공격하지 말고 특정한 그 세포만 딱 공격을 하는 그런 이상적인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그 에렐리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 특정한 세포만 죽이기 위한 약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비서의 구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매독 세포에 넣어보고 그리고 효과 없으면 다시 또 비서의 구조를 바꿔서 넣어보고 하면서 606번 실험한 끝에 매독 치료제 살바르산 606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등장한 이후로 질병의 치료는 그 비선택적인 독성에서 벗어나서 경험적 약물 탐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방식으로 네, 되게 됐고요. 그리고 현재는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그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표적이 되는 그런 단백질이나 어떤 타겟을 발굴해서 겨냥하는 표적 기반 치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직 블렛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2번이랑 3번에서 암 치료제의 역사랑 어댑티브 T셀 테라피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치료제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매직 블렛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잘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조금 더 유익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암 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 잘 아시다시피 이 유전적 변이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분열하는 암세포를 외과 수술을 통해서 직접 제거하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암을 그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한계점은 다른 조직으로 전이된 암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었겠죠. 그래서 이 단점을 개발하기 위해서 케모테라피라는 게 생겨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세포 주기가 있잖아요. 그 주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체크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이 체크포인트에서 비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 세포는 스스로 사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크포인트를 이용해서 케모테라피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의 DNA 합성 및 분열을 억제해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데요. 근데 이게 암세포 외에도 정상세포, 그러니까 빠르게 분열하는 정상세포에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직 블렛 개념을 적용을 해서 타겟팅 테라피가 발견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 외에도 암세포만이 가지는 그 특정 분자 표적을 억제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자면 암세포 특이적으로 발견되는 성장 신호랑 혈관 생성 신호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암세포의 필요 호르몬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 암세포를 사멸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살짝 한계가 있는 게 암세포가 생각보다 똑똑해서 얘네가 이 타겟트 테라피에 대한 내성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상세포도 공격하는 불안적인 선택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완벽한 매직 블렛이 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나온 게 이뮤노테라피입니다. 이거는 질문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더 정교한 약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이미 정교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없을까? 이런 질문으로부터 나온 약입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 활성화를 통해서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자연적으로 사멸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뮤노테라피에는 셀 테라피,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안티바디처럼 다양한 요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셀 테라피 그리고 그중에서 더 특히 어댑티브 T셀 테라피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댑티브 T셀 테라피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거는 T세포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뮤노테라피에서 특히 더 T세포를 이용을 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Non-Specific T-cell 테라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거 중에서 LAK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 환자의 림프구를 체외해서 IL-2라는 사이토카인의 한 종류로 처리를 해서 이 처리를 하면 NK 세포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NK 세포의 면역 활성을 높이고 이걸 다시 증식을 해서 다시 체내로 주입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 NK 세포가 조금 더 활성화돼서 암세포를 더 많이 공격할수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나타난 치료법인데 이거의 한계는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임상 실험의 효과가 미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계산한 CIK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아까 전 말씀드렸던 LAK랑 마찬가지로 림프구에 IL-2 처리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인터페론 감마랑 OKT3를 함께 배양을 해서 이 T세포가 이걸 배양을 하면 T세포가 NK세포 같은 페노타입을 가지도록 분화하게 합니다. 그래서 NK세포 2배의 이벤트가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CIK는 LAK보다 세포 독성이 향상이 돼서 얘는 실제로 효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MHC 비의존적이고 한계는 표적 특이성이 낮다라는 점인데 일단 MHC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그 모든 세포는 MHC라고 그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창 같은 게 존재하는데 그걸 MHC라고 하거든요. 근데 T세포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MHC 위에 있는 이 항원을 직접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감지를 해서 여기에다가 면역 작용을 하는데 우리는 아까 NK 세포를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NK 세포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MHC랑 항원을 인지할 필요 없이 그냥 비정상적인 세포는 무조건 죽일 수 있어서 MHC 비의존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항원을 이렇게 감지해서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적 특이성이 낮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치료법이 있는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 배경 지식으로 T셀의 항원 특이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세포는 TCR이라고 T셀 리셉터를 통해서 암세포의 항원이 제시된 MHC랑 그 항원을 동시에 인식을 해야지만 이제 면역 반응이 유도가 되는데요. 그 TCR은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그 분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분절의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수백만 가지의 T셀 수용체를 가지고 이로 인해서 엄청 다양한 항원을 인식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T세포 중에서 일부만 암세포의 항원과 MHC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LAK랑 CIK는 면역세포의 전반적인 활성만 높일 뿐이지 표적 암세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세포의 활성을 선택적으로 증폭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안티젠 스페시픽 T셀 테라피라고 일단 첫 번째로는 TIL 테라피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암세포 우리가 어쨌든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암세포 주변에
그 암세포를 억제하기 위한 T세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암세포 주변에 있는 그 암세포 특이적 T세포를 증식을 시킵니다. 그걸 추출을 해서 증식을 하고 다시 환자의 몸에다가 투여를 하는데 이때 환자의 몸에서 이 면역 억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방해꾼인 친구들이 면역 억제 세포를 제거를 한 다음에 이 세포가 잘 면역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넣어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LAK랑 CIK랑은 다르게 암세포 특이적 치료가 가능하고 근데 한계점은 뭐냐면 그 암세포 주변에 충분한 T세포를 추출하기 어렵고 그리고 모든 암세포가 그 주변에 그 암세포 특이적인 T세포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역 억제하는 세포를 제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네,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TCRT 테라피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암세포 특이적인 그 T세포 수용체 그거를 갖도록 유전자 조작한 T세포를 투여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T셀 리셉터를 가지는 T세포를 저희가 조작을 해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원하는 항원에 대해서 TCR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적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계점은 T셀의 자기 관용과 음성 선택, 그리고 MHC 리스트릭션인데 이게 뭐냐면 일단 자기 관용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면역 체계가 자신의 구성 요소를 공격하지 않고 용인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암세포 항원이 원래 그 우리 몸의 정상 단백질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면역계가 이거를 자기로 인식을 해서 반응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T세포가 이렇게 성숙을 하면서 저희 몸에 흉선세포를 거치는데 이때 이 흉선세포가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을 대표하는 자기 펩타이드를 T세포에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흉선세포의 자기 펩타이드랑 MHC가 이렇게 복합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거랑 너무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결합되는 T세포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이 암세포를 그러니까 암세포랑 결합할 수 있는 T셀 리셉터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너무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결합하니까 얘가 그냥 자기가 알아서 걸러지는 거예요. 다른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음성 선택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만든 TCR-T가 제거가 되게 됩니다. 이런 한계점이 있고 다음으로는 MHC restriction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암세포가 MHC랑 항원을 동시에 제시를 하고 이거를 MHC랑 항원 동시에 T세포가 인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암세포가 너무 똑똑한 게 이 면역 회피 기전으로 그 MHC의 발현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T세포는 MHC가 없으면 이 암세포를 인식을 할 수가 없는데 MHC의 발현을 아예 감소시키거나 소멸시켜 버리니까 이 친구를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T세포는 네. MHC 특이적을 하나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 MHC 리스트릭션이 일어나면 TCRT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점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3번으로 카티 테라피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김찬혁 교수님께서 하시는 걸로 좀 유명하죠. 그래서 이 T세포의 그 그러니까 이 그림에 있는 게 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가 생성되도록 유전자 공학적으로 T세포를 조직을 해서 투여하는 치료법입니다. 근데 이 카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MHC랑 항원을 동시에 인식하는 T셀 리셉터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항체만 인식하는 카라는 거를 이 T세포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MHC가 없어도 그 MHC 없이 암세포 표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항원을 직접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점은 MHC 리스트릭션을 극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현재 가장 성공적인 어댑티브 T셀 테라피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되게 절망적이죠. 그래서 혈액암이랑 다르게 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막 장기에 생기는 그런 딱딱한 암들 있잖아요. 그런 고형암에서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로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고형암 주위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티가 그 안으로 파고들어서 작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리적 장벽이 있는데, 그러니까 혈액암이랑 다르게 고형암은 옆에 이렇게 막 혈관 같은 것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서 카티가 접근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원 이질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혈액암은 암세포가 있으면 대부분 다 동일한 항원을 가지는데 고형암은 세포마다 또 항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카티를 엄청 많이 만들어야지 이 고형암을 치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면역 억제 공간, 그 종양 미세 환경을 뚫을 수 있는 면역 강화형 카티를 만들고, 아니면 그 여러 가지 항원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멀티타겟 카티를 만드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혈액암에서는 이 카티가 되게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댑티브 T셀 테라피는 폴 에를리의 아까 설명드렸던 매직 블랙 개념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이 암을 더 정확하고 정교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느끼셨나요? 그 점점 더 정확하고 정교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근데 암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비롯한 게 아니라 자기 세포에서 비롯된 이상 완벽한 매직 볼렛은 과연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발표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